또 관수에 있어서 이 매화나무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제가 이 나무를 처음 입양을 했습니다. 저희 하우스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걱정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약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물마름이 한두 번 정도 크게 진행이 됐었던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들이 상당수 타격을 입었고 일부 가지들은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마 9월 한 15일에서 16일 사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온도가 한낮의 온도는 30도를 넘었고요. 요즘 7월 날씨랑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고 나서 다른 나무 주는 것과 똑같이 매일 아침 9시에 제가 물을 관수를 했습니다. 근데 관수를 딱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나무를 살펴보는데 가지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그 여파에 의해서 가지들이 죽어가나 보다 생각하고 이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물 주면서 또 보니까 또 멀쩡했던 가지들이 죽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날 오후에 제가 이 화분을 보면서 용토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분갈이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관찰해 보니까 물이 안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뿌리에 굉장히 타격을 입어도 지금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말라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잎에서 수분 증발을 시키지 못하는구나. 이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은 뿌리들이 계속 녹아버리면서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가지 개체수를 줄여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겠구나. 공동현상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면 주자라고 생각하고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보니까 여지없이 물이 안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되니까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돼서 또 가서 살펴봤는데 별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또 가서 물을 주려고 봤더니 또 안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에도 또 걱정되고, 넷째 날이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안 말랐어요. 정말 희한하게도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넷째 날도 오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을 맞이했는데 결국 다섯째 날도 제가 물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던 날에 제가 첫 관수를 했습니다. 그 5일 동안은 굉장히 지옥이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이런 잎이 달린 나무를 5일 동안 물을 안 준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냥 큰 어떻게 보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7일째 아침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잎 색깔이 제가 알던 완전히 푸른기가 빠진 노란색 계통의 갈랑말랑한 잎들이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뭔가 드디어 변화를 하는구나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저께 준 물에 의한 영향이 아닌 거예요. 지난 6일간 제가 물을 안 줌으로써 이 화분 안에 있는 정말 필요 없는 정체수들을 다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한테 필요한 양만 제가 쾌적한 환경을 수분화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나서 7일, 6일째에 들어갔던 물들은 이 나무들이 원하던 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물을 주고 나서 벽돌을 개서 필요 없는 양의 물은 빼버리고 필요한 수분화 작업을 한 다음에 놔두고 나니까 나무들이 그제서야 굉장히 좋아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물은 제가 4일 만에 줬습니다. 이틀이 땡겨졌죠. 4일째 되니까 거의 마르더라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4일째 또 물을 주고 또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는 2일 만에 물이 마르더라고요. 점점 시기가 줄어들어요. 그 말은 뭐냐? 뿌리가 증식이 이루어지고 뿌리가 물을 빨아서 잎에다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틀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주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먹게 되고 정상 가동되면서 더 이상 가지가 끊어지지 않고 올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분갈이를 제가 원하는 용토에 맞게 저도 이제 배양을 함에 있어서 용토에서 이미 모든 게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내가 건강도를 높여야 되겠다. 애를 장가지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애는 가지를 굵게 해야 되겠다. 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 할 때 그때 이미 용토의 종류와 크기가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나무에 맞는 용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물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물 관리 하나 갖고 컨트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삼박자가 다 맞아줘야 돼요. 용토도 맞아줘야 되고 일반적인 햇빛 양, 바람 양 그런 것도 모든 게 맞아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건강도를 지금 보시다시피 잎색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봄에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나무를 분갈이하고 나니까 또 4일, 5일 동안 안 말라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 물을 안 준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뿌리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물을 말린다는 게 아니라 물 양을 적게 한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이 뿌리가 막 움직이면서 물 어딨지 물 어딨지 하면서 막 사방군데 찾을 그 시점에서 물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반갑고 좋아하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늘 물이 채워 있으면은 엎드려 갖고 빨대로 빨아요. 애들이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많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녹아버리고 힘들어지고, 특히 분갈이하는 직후에 뿌리가 아직 발생되지도 않은데 과한 물이 계속 매일 들어간다는 것은 뿌리의 생장을 억제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후나 또는 약한 나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물 관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말려가면서 뿌리의 생장을 촉진시킨다면 나무는 금방 건강해집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분재 생활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두 개의 화분을 제가 놔뒀습니다. 좌측의 화분과 우측의 화분을 보시면은 배수구멍 크기가 틀려요. 배수구멍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수를 했을 때 물에 빠지는 속도나 양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또는 잘 성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억제하면서 유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 배수구멍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좌측에 보이시는 적색 계통의 화분 같은 경우에는 유압이 발라지지 않았고, 우측에 화분은 유압이 발라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압이 발라져 있는 화분들은 그 공기 통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뿌리 생장 환경에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양 관련해서 하려면은 좌측에 있는 화분이 더 유리하고요. 감상목 수준의 나무들을 우리가 올리려면은 유압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물 관리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분을 선택할 때 배수구멍으로 물이 잘 빠지고 어느 한쪽으로 고이지 않게, 그리고 이 배수구멍 없는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튀어나온 것을 고르시는 게 배수가 잘 된다는 거, 그거 꼭 유념하셔서 화분 선택하실 때 실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노간주 나무도 지난주에 제가 잎 정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잎 정리를 하고 나면은 텐션이 조금 떨어져요. 물 마름이 약간 좀 늦춰진다는 거죠. 한번 확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제로 겉에서 보기에는 물이 완전히 마른 것 같은데 파 보면은 안에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분명히 말랐거든요. 그런데 마른 척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잘 판단하셔서 물주기를 뒤를 조금 미룬다면은 금방 내가 덜어낸 것만큼 바로 회복되는 놀라운 성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목적인 무등산 소나무입니다. 지금 수세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이 나무는 올해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를 통해서 다시 수세를 회복한 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관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나무 수세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보리수 같은 경우에는 낮은 화분에 심어졌다는 점, 그리고 올해 분갈이 했다는 점, 그리고 용토의 상태가 좋아서 배수력이 좋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도는 있지만 물마름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뿌리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물주기 또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렵더라도 구조 정도만이라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료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뿌리 끝에 뿌리 골무라고 있어요. 저기 부분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드릴의 헤드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용토 사이를 헤집고 나갈 때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인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으로 생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뿌리가 계속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늘어난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옆에 보면은 뿌리 옆에 보면 뿌리털들이 생장되어 있는데 뿌리 자체로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털을 내보내서 생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뿌리털이 물을 빨아서 물관으로 집어넣으면은 물관에서 잎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좌측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기공인데요. 이 기공은 잎 뒷면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우측과 같이 물이 충만해졌을 때 기공이 열리는 형식입니다. 다시 유추를 하자면은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공이 열리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판장에 수만 개 이상의 기공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엮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충만했을 때 기공이 열린다는 거, 그런 구조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갈이 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용토 배합과 크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렸습니다. 맨 바닥 배수토는 7mm, 중간토는 5mm, 화장토는 3mm, 비율은 3대 5대 2,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용토들이 보습력이 굉장히 좋고요. 배수력 또한 물이 가장 잘 빠지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모든 나무를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본으로 제가 배수력을 높이겠다, 보습력을 높이겠다,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가감을 한다는 거죠. 이 도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분갈이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언급드렸던 지금 엽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엽수를 할 때는 밑에 천을 깔고 화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엽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엽수를 줄 때 화분에 물이 떨어지면은 뿌리가 그 물을 받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나무라면은 당연히 아무 하자가 나지 않겠지만은 지금 이 나무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가 물을 못 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에가 마르고 잎이 죽는 현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얘네들이 기공을 막고 있어도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분은 증발을 시켜야 유지가 가능한데 뿌리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잎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엽수를 해서 인공적으로 잎에 달려있는 수분이라도 증발시키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는 당연히 저희가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뿌리 털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이 부족해지면은 뿌리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잎에 물을 댈 수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나무에는 주변 습도를 높여주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엽수를 해줌으로써 뿌리가 생장해서 상층부에 물을 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행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엽수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엽수와 간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깐 이렇게 정원 둘러보면서 나무 보면서 이렇게 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어지러워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촬영해 주시는 감독님이 휴가예요. 5일 동안 휴가라서 저 혼자 촬영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머리가 잘리거나 이상한 데가 잘려도 혼자 촬영하다가 저런 사태가 벌어졌구나, 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결국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시죠. 27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향나무, 잎정리한 향나무입니다. 잎정리한 이후에 새순들이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단 부위는 아직 그렇게 올라오질 않고 있는데 이 하단 부위부터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원했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아래쪽 약한 가지들이 더 탄력을 받기를 원해서 아래쪽에는 많은 잎을 남기고 머리 쪽은 강하게 억제를 해서 하단부에 심을 실어준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한 부분을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나무 만들기가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결과물로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약한 부분에서도 지금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지를 전정한 나무들도 잎수가 얼마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아요. 예전에 많이 달렸을 때는 하루에 물을 3번 가까이 주던 백일홍인데 지금 어저께 주고 나서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비 맞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잎량이 줄어들면은 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을 주게 되면은 새로 나오는 뿌리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르면 주는 게 이 새순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잘 마르지 않는 소사나무의 예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잎의 상태를 보시면은 잎 색깔도 많이 빠져 있고 그렇게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기 아래 상황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뿌리가 어느 정도 좀 손상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을 과하게 주시면 안 되고요. 적당량을 주시면서 좋은 환경에서 물을 빠르게 마른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수세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소사나무입니다. 이 소사나무도 물마름이 굉장히 빨리 와서 하루에 물을 거의 한 3번 가까이 주는 나무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사나무에 비해서 잎색이나 이런 걸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이 나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를 이 잎으로 표현을 다 해요. 나무들은요.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나무의 건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잎을 보는 겁니다. 잎이 윤기가 있는지 없는지, 잎의 엽록살 함유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벌레 먹은 흔적은 없는지, 햇볕에 탄 상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나무가 사람에게, 주인에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잎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내 나무의 잎을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아픈 데가 없는지 또는 부족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원래 이거를 3편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3편으로 나눠서 보냈다가는 내 채널에 폭탄이 날라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편 안으로 압축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만 앞서서 정보 전달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뭐 부족함이 많지만은 이쁘게 봐주신다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물 관리라는 것은 결국 식물 생리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생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분재 물주기가 영원히 정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시간을 내셔서 조금씩 공부를 해주신다면은 분재 생활이 훨씬 윤택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책 장사는 아닌데 파브로 식물기입니다. 우리 파브로 아저씨가 곤충기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식물기도 남겨주셨어요. 이 식물기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동화처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보면은 제 분재 생리학의 기초를 어떻게 보면 다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책이고요. 저도 많은 분재 서적을 보고 공부해 왔지만은 이 파브리 식물기 같이 저한테 가슴을 와닿으면서 경종을 쳐준 책은 감이 없었다고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생리학 쪽이나 제가 말하는 것이 재밌다면은 이 책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니지만은 쉽게 본다면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린이 여러분께서도 구입하셔가지고 독서가 부족한 이 시대에 너무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짬짬이 이렇게 책 한 권 읽어주신다면은 분재 생활이 정말 풍만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올 여름 휴가는 파브로와 식물기와 함께 만무도 유튜브와 함께 감사합니다. 끝났어. 끝났어.